자, 이제 2장 가는데요. 2장은 1장에서 바뀐 건 하나도 없이 이제 그 매질이 바뀐 거야. 실이, 스트링이 압축성 유체인 공기로 바뀐 것밖에 없어. 그렇죠? 네. 똑같은 식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것만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서론 학종 읽어봅시다. 서론부터 읽겠습니다. 1장에서는 현을 예로 하여 파동의 전파 현상을 살펴보았다. 현은 대표적인 1차원 파동 전달 매체로서 파동이 전파할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물리적 현상이 비교적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경우이다. 여기서 1차원 파동이라 함은 어떤 물리량, 예를 들면 변위, 속도, 에너지 등이 오직 한 개의 좌표계로 충분히 나타내어질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우리 보통 이 보면 대부분 X축이 됐을 게 봤죠, 그렇죠? 실은 어쨌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Y축으로 해서 변이가 생기는 거 했었죠. 실에서는. 그렇지. 근데 어쨌든 이 축이 하나가 되는데 공기가 축이 하나가 되나? 공기는 높아져 나가는데 그러니까 에이 덕트에다 갇혀가지고 무조건 X축으로 가는 걸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도망 못 가게 만들어가지고 관에다가 쑤시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지. 따라서 이 경우 파동은 한 좌표계의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으로만 전파할 뿐이다. 실에서는 모든 그게 경우에서는 레프트 고잉 웨이브, 라이트 고잉 웨이브 두 개밖에 없다 그랬지. 그 이상은 생길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이와는 다르게 2차원과 3차원 파동의 경우는 관련 물리량을 각각 2개와 3개의 좌표를 이용하여 표현해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현에서 전파하는 파동은 파동의 전파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운동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건 무슨 파라 그랬어요? 이게 횡파 그죠? 횡파. 영어로 하면 트랜스버설 웨이브라고 그랬어. 수직 방향으로. 전파 방향이로 수직. 매질의 운동 방향과 파동의 전파 방향이 동일한 경우가 가능하면 물론이다. 이러한 경우를 종파라 하며 음파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롱지투디널 웨이브야. 읽어보세요. 롱지투디널 웨이브. 롱지투디널. 한번 읽어봐야 돼. 네. 그리고 한번 써봐야 돼. 영어로 스페링 나올 때는 저 하면 한번 써봐. 롱지투디널 웨이브. 우선 1차원 음파의 경우를 그 예로서 음파의 현상을 대표하는 물리량, 즉 음압, 속도, 인텐시티, 에너지 등이 가지고 있는 수학적, 물리적 의미, 그리고 단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아까 에너지는 이야기 안 해. 인텐시티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 힘에다가 속도를 곱해주면 인텐시티라고 그랬잖아요. 에너지는 우리가 두 가지 에너지 있는 건 알죠? 위치 에너지하고 그다음에 무슨 운동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 이렇게 이게 있는데 포텐셜 에너지라는 것들은 장력이다, 장력. 장력 때문에 생기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카이네틱 에너지인 위치 그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에 질량이 있으니까 그렇죠? 2분의 1 mv 제곱. 그렇죠? 속도의 제곱에다가 질량 곱하기 2분의 1로 해주는 게 우리 그런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관계에 의해서 그 두 개가 이제 더해지면 전체적인 이제 이게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전체 에너지는 토탈 에너지는 에너지 T는 에너지 카이네틱 플러스 에너지 포텐셜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돼요. 학교 다닐 때 그 롤러코스터가 위에 올라가면 위치 에너지가 커지고 밑으로 오면 운동 에너지가 커지고 지금 이렇게 배웠죠. 네. 뭐 초등학교 야간으로 나온 사람은 없을 거잖아. 초등학교 때 배우진 않은 것 같은데.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마찰력이 없으면 똑같다 뭐 이런 거 배웠을 거겠지. 롤러코스터. 자. 1차원 음파 분석. 그림 2.1.1과 같이 관 내에 공기가 가득 차 있을 때 그 한 끝을 일장에서와 같이 어떤 주파수로 가진하는 경우를 생각하여 보자. 이제 모든 주파수는 우리 F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메가라고 생각하자. 그러니까 뱅뱅뱅 그냥 머릿속으로는 뭐가 뱅뱅뱅 돌리면서 있잖아요. 회전을 시키면서 주파수를 만들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연력이 빨리 그럼 각 주파수가 막 큰 거야. 각 속도가 커지는 거지. RPM이 커진다고 보면 돼요. 알겠어요? 네. 관의 끝이 무한한 경우 관 내에 형성되는 음압은 오른쪽으로 전파하는 음파만 존재하므로 식 1이고 그러니까 식 안에 내가 읽을게요. 네. 이제는 한쪽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뭐 흔들어 주는 거다. 그럼 소리가 이쪽으로 막 갈 거잖아. 네. 이제 반대로는 그 레프트 고잉 웨이브는 아예 없다고. 무조건 라이트 고잉 웨이브만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진행되니까. 그래서 이제 식 1이 보면 PXT인데 그치? 전파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X하고 T의 이변수 함수가 되는 거죠. 그치? 네. X는 공간이고 T는 시간이에요. 그게 바로 P0 곱하기 코사인 KX-오메가 T 플러스 파이예요. 그러면 여기서 왜 코사인이라는 게 들어갔을까라는 거지. 사인일 수도 있는데 우리 식을 다룰 때는 사인으로 다뤘지. 네.
그쵸? 근데 여기는 왜 코사인이죠? 1부터 시작해서. 코사인 왜 코사인이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밀어주잖아. 네. 밀어주면 밀어주는 지점이 제일 클 거잖아, 그렇지? 네. 그러면 코사인이 더 맞지. 우리 압력을 지금 볼 거니까 밀어주는 데서 최대가 되기 때문에 코사인이 맞는 거예요. 실 같은 경우는 처음에 0부터 시작하잖아. 이렇게 시작하잖아. 그럼 0부터 시작하니까 사인이 맞는 거야. 그리고 끝이 어떻게 돼? 끝이 실을 누가 잡아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또 0이 되잖아. 실 같은 경우에는 사인이 시작도 그렇고 끝도 그렇고 사인이 하는 표현이 맞다고. 근데 압력을 아까 끝도 어떻게 뭐 막혀 있으면 끝도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압력이 최대가 된다 그랬지. 밀어주는 부분도 최대가 되지. 그래서 최대 관계가 되는 게 코사인이잖아.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코사인으로 표현하는 게 경계 조건에 맞다고. 그래서 코사인을 쓰는 거라고. 네. 이해가요? 네. 계속 읽겠습니다. 여기서 P0는 음압의 네, 크기고 파이는 임의의 위상을 표현한다. 읽으세요. 가진점 임피던스는 식 1.5.8과 유사한 형태가 될 것임을 선정된 물리적인 상황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길이가 L인 유한한 관의 경우에는 그 관 안에 형성될 음파는 식 1.5.9와 유사한 형태가 될 것이다. 이 경우 현의 변위는 우리 현일 때는 2처럼 나왔죠. 그죠? 그게 사인이 있었지, 그치? 현일 때는, 그치? 예. 그래서 A에다가 사인 K, L-X 코사인 오메가 T였잖아, 그치? 그치? 왜냐 그러면 실이 이렇게 잡아주는 끝에 가보면 L 위치에 가보면 얘가 잡혀 있을 거니까 그때도 L-X에다 L 넣어주면 L-L이니까 0이 되지. 사인 0은 얼마야? 0이잖아, 0. 그래서 이제 이게 2번 실일 때는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지.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그림 밑에 보면 코사인 오메가 T를 이제 관에다가 넣고 막 흔들어주는 거잖아. 이렇게 이 스피커가 지동다 보면 돼. 이렇게 해서 이제 안에 들어있는 델타 X만큼 공간에 있는 요한한 이게 포켓이 만들어지겠지, 그치? 안에 포켓이 면적이 이쪽이 S고 이쪽도 S고 이쪽에 압력이 P로 가해지겠지, 그치? 그럼 이쪽도 P인데 그럼 이쪽 P, 이쪽도 P겠냐? 그게 아니지. 압축성 유체이기 때문에 이쪽 P일 때 약간 뭔가 다른 뭔가가 P가 형성될 거라고. 압력이 조금 다르다고. 왜냐하면 델타 X만큼 거리차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면 공기가 덩어리 뭐 이렇게 됐다 그러면 되는데 이게 압축이 되면 이렇게 하면서 갈 거라고 지금. 그걸 머리에 떠올 때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라고. 그래서 공간에 따라서도 압력이 바뀌고 공간에 따라서도 속도가 바뀌고 공간에 따라서도 밀도가 바뀌는 거야. 이게 희한해. 이 압축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 뽕뽕뽕뽕 이렇게 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런 텀들까지 나중에 이제 다 같이 수식을 볼 때 그렇게 있다. 근데 뭐 우리 수식 보면 좀 힘들잖아요. 다 무시하고 나중에 결과를 알면 되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이 있어서 이 보면 뭐 dp, dx 미는 게 나오는 게 프레셔가 x에 대해서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로도 x에 대해서도 바뀔 수 있고 조금씩 바뀌는 거지. 압축성 유체이기 때문에 그래. 중요한 거는 공기는 굉장히 심한 압축성 유체야. 자, 다음 비디 봅시다. 식 2와 같은 형태로 표현되는 반면 관 내의 음압은 식 3과 같이 표현된다. 그렇지. 이제 음압은 같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음압은 이제 코사인으로 표현되지. 그렇지. 이봐. 음압은 이제 코사인이 돼버려. 코사인. 왜? 이 경계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밀어주는 코사인 관계로 나오죠. 두 가지 표현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현의 경우 x는 L에서 변위가 0이 되어야 하는데 비하여 길이 L인 관 안에 형성되는 음압은 같은 곳에서 최대값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대값이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음압은 변이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이 나온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형성되는 파동의 형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식 3으로 표현되는 음압 분포를 만드는 관 한쪽 끝의 가진점 임피던스는 식 1.5.12와 같이 파수 K와 길이 L의 함수로 표현될 것임을 상상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관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물리적 현상에 대하여 알기 위해서는 음압과 그 음압에 의한 유체 입자의 속도 등의 관계를 알아야 한다. 이 관계를 알기 위하여 우선 관 내 유체의 미소 최적을 생각하고 이 미소 최적에 작용하는 힘과 운동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 일장에서도 실에 대해서 쫙 잘라가지고 미소 이렇게 이렇게 M 있었잖아. 그렇게 막 풀었었잖아, 그렇지? 똑같은 거. 이건 이제 체력이 나오는 거지, 공기니까. 그래서 저번에는 질량을 가지고 지금 얘기했다면 지금은 이제 어떤 이렇게 포켓처럼 생긴 거, 동그란 거 포켓 관이니까 면적이 있고 그걸 가지고 지금 한번 풀어보자는. 그럼 똑같이 우리 저번에 뭐 장력이 이쪽 장력이 그래야 이게 힘이 언밸런스가 생기면 얘가 이제 가속 운동을 하고 뭐 F는 ma 공식과 막 풀었었잖아. 이 똑같은 거 하는 거지 이게. 바뀐 게 실이 공기로 바뀐 것밖에 없어. 질량이 그냥 최적으로 바뀌고 뭐 이런 것밖에 없다.
선정한 미소 구간 델타 X에서 관찰한 물리적 특성이 임의의 X에 대하여 동일하게 성립한다면 우리는 이 구간에 대한 관찰을 근거로 일반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그림 2.1.1과 같이 임의 위치 X와 X 플러스 X, 델타 X 사이의 유체를 관찰하여 보자. 선정한 유체에 작용하는 힘과 유체 운동은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 의하여 지배될 것이다. 이게 운동량 보존의 법칙은 뭐 컨서베이션 오브 모멘텀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F는 MA야. 보세요. 미소 유체에 작용하는 힘이 작용하면 뭐가 생긴다고 그랬어 항상.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운동이 생길 거잖아. 네. 그렇죠. 거기서 뭐가 생겼어요? 미소 유체의 운동량이 변화가 생기겠지. 힘이 주면 F는 M에 의해서 질량을 가진 녀석은 항상 가속을 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F는 M이에요. 그래서 이제 식오식을 보면 PS의 X 지점에서의 P하고 S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까 압력에다가 면적을 곱해주면 뭐가 된다 그랬어? 힘이 된다 그랬지, 힘. 그렇지? 압력에다가 압력이라는 건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면적을 곱하면 힘이 된다고. 그러면 PSX는 X에서 작용하는 힘인 거잖아. 빼기 X 플러스 델타 X 조금 더 이제 델타 X 만들면 거기에서의 또 PS니까 거기도 힘이지. 네. 이 두 개의 힘이 차이가 생기면 빼니까 차이를 보는 거잖아. 그러면 힘이 언밸런스가 생기면 뭐가 돼? 가속이 되겠지. 그러면 이제 MA가 나오겠지. 로우가 밀도잖아요. S는 뭐예요? 면적이죠. 네. 면적에다 밀도 곱해주면 뭐가 나와? 면적이-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델타 X가 있어. 그러면 면적, 밀도 곱하기 단면적 곱하기 높이가 델타 X잖아. 그렇지? 그럼 전체가 뭐가 나와요? 이 공기 포켓에 들어있는 전체 질량이 나오지. S에다가 델타 X를 곱해주면 부피가 나올 거잖아. 네. 부피라는 건 단면적 곱하기 높이잖아. 단면적이 S고 높이가 아까 델타 X잖아. 그러면 단면적이 S. 공간이 나온다고. 네. 그 안에 공기가 들어가 있는 밀도를 곱해주면 질량이 나와버리겠지. 그럼 질량 곱하기 네, DUDT가 저기랑 뭐예요? 속도를 시간을 미분해주니까 질량. 가속도가 되지. 아, 그럼 F는 그래서 MA가 나오는 MA가 거지. 이게 그래. 네, 읽으십시오. 네. 식 5로 쓸 수 있다. 여기서 미소 유체에 작용할 수 있는 점성력 등은 압력에 의한 힘에 비하여 매우 작으므로 일반적으로 생략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엄밀한 의미의 운동량 변화는 P가 DPU, 아니고 로우야. TP 아닌가요? 이거는 로가 아닌 거. 로우일까? D 로우 U DT. 네, 오타인가요, 그러면? 예. 아, 예. d rho u over dt이어야 하나 아주 작은 밀도 변화와 속도 변화량의 곱은 다른 항에 비하여 매우 작을 것으로 생략할 수 있다. 또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는 u가 독립병수 s와 t의 함수이므로 속도의 위치와 시간별 변화량을 고려하면 식 6으로 쓸 수 있고 따라서 식 7로 쓸 수 있다. 이게 이제 뭐냐고 하면 아까 이게 이렇게 진동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속도도 한 입자도 같은 경우에도 얘가 덩어리로 움직이면 이렇게 필요 없어요. 그냥 뭐 DU/DT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서도 공간 해상에서 바뀌는 그래서 DU/DX, DX/DT가 한 번 더 붙는 거야. 근데 이 텀은 나중에 굉장히 작다고 보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붙어서 그래서 근데 지금 이거 이과 수학을 배운 친구는 이건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D가 뭐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일단 몰랐대. 그래 나중에 결론만 알면 되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된다. x와 x 플러스 델타 x 사이의 단면적이 일정하고 델타 x가 아주 작다면 식 5는 식 8과 같이 쓸 수 있다. 이 큰 D 있잖아요. 로에다가 큰 대문자 DU, DT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전미분이라고 그래. 근데 우리는 이제 편미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19, 10, 11이다. 즉 압력은 P0와 그때 유체 밀도의 미소 변화와 관계 있는 음압으로 이루어져 있고 밀도 또한 P0로 이루어져 있다. 로제로 죄송합니다. 로제로로 이루어져 있다. 로제로와 로 프라임으로 네, 이루어져 있다. 로제로와 로 프라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압력이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대기압이 있잖아요. 그렇죠? 1013 헥토파스칼, 12 5승파스칼. 그거는 이게 그 정압일 거잖아. 네. 기압일 거잖아, 기압. 그거는 빼고 우리가 한 것들은 로 P0가 아니고 P 프라임만 어쿠스틱 웨이브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보통 1기압 상태 날씨가 좋으니까 1기압 정도 되겠다, 그렇지? 그러니까 날씨가 꾸리꾸리하고 허리가 별로 아파. 그러면 1기압도 좀 낫겠지. 어쨌든 1기압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바뀐 게 있다 그랬다. 이게 지금 현재 이 정압이 있잖아요. 이게 10의 5승 파스칼이에요. 10만 파스칼이라고.
이 장난 아니야. 이게 10의 5승이라고 하면 10의 5승 뉴턴 퍼 미터 스퀘어잖아. 1제곱미터에 10의 5승 뉴턴이 지금 10이 작용하는 거야. 장난 아닌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1파스칼만 있다가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94대 11이야. 1파스칼이 94대 11이에요. 소리 보고. 10파스칼이면 104, 11. 날짜장에서 104kg가 굉장히 크겠죠?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10만 분의 1만 바뀌더라도 소리가 엄청 큰 거라고. 이게 그런 거고. 로우도 지금 어쨌든 압력이 바뀌면 밀도도 바뀌잖아요. 그렇죠? 공기가 주사에 있는데 확 밀어봐봐. 그러면 부피가 이 수출하던 만큼 압력이 늘어날 거고 그만큼 밀도도 늘어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로우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 공기 갖고 있는 밀도가 얼마 정도 될까? 이런 거 질문해보면 학생이 질문해보면 대부분 맞추는 게 1m 바이 1m 바이 1m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공기의 무게가 얼마 정도 될까? 질량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 공기를 1m에다가 내가 재보면 무게를 재보면 얼마 정도 나올까요? 1.2kg. 니는 씨 거의 외우듯이 이게 보면 몇 그램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공기시 얼마나 무겁다고 1.2kg가 나와. 이게 밀도라고. 공기 기둥 위에 엄청 많을 거다. 1m, 이거 엄청 많을 거다. 그게 지금 날 누르고 있다니까. 이거 알아야 돼. 1.2kg. 이 정도가 나온다. 이 살아가기가 되게 힘들다고. 맨날 나를 누르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높은 데 올라가면 이 공기 기둥의 높이가 줄어들 거잖아요. 높은 데 올라가면. 그러면 밥이 설 있고 막 이런 게 하잖아요. 그치? 끓는 점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유지하려고 압력밥도 돌리고 막 이런 짓을 하잖아. 압력을 유지시키려고. 이게 이 느낌만 해도 아, 공기가 되게 무겁다 생각보다. 1.2kg나 된다. 그리고 대기압이 생각보다 크다. 우리가 10만 분의 1만이 하더라도 우리는 김 찢어질 것 같다. 이런 거지. 여기서는 그만 알고 있으면 돼. 밀도도 이렇게. 그러니까 음압이 바뀌면 최적이 바뀌어도 압력이 바뀌고 최적이 바뀌어도 밀도도 바뀌고 밀도가 바뀌면 또 뭐 이 세 개 다 연관이 되는 거야. 그래서 프레셔, 덴시티 이런 것들은 서로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지. 그 프레셔하고 덴시티 사이의 관계가 나온 게 나중에 스테이트 이퀘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뉴턴이 그러니까 음속이 거기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P를 그 밀도로 나눠주면 우리가 전파 속도의 제곱으로 나온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걔는 잘못 구했어. 그 이야기가 나와. 뉴턴이 정말 똑똑한데 또 실수를 한 게 있지. 그게 프린시피아에 나와 있어. 그게 바로 소리에 대해서 잘 몰랐다. 나중에 이제 누구든가 누구지? 걔가 이제 라플라스라는 애가 제대로 구했지.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340m를 그때 찾았어요. 근데 그 뉴턴을 구할 때 이거 한 300, 한 200 얼마 되나 이렇게 구한 것 같아. 잘 몰라가지고. 왜냐면 그때 잴 수가 없었을 거잖아. 상상을 통해서 풀었다고 다. 음속을 잴 수 있는 도구가 없고, 어쨌든 다른 걸 통해서 이제 어떤 물리적인 어떤 그 성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얘를 찾아낸 거지. 이럴 거야라고. 그때 그 온도에 대해서 몰랐던 거야. 나는 얘기했어. 음속하고 온도가 전파되는 속도하고 음속도 뭐가 더 빠를까? 이걸 놓친 거야, 뉴턴이. 뭐가 더 빠르겠어요? 음속이 더. 그 뉴턴은 그렇게 생각했어. 이게 온도가 전파되는 속도가 모르는 맛도 더 빠르다고 생각한 거야. 그게 틀리던 거야. 실제로는 음속이 더 빨라. 사실 음속도 더 느린 거죠. 일초에 340m밖에 안 가니까 전파와 비해서 일초에 30만 km 가는 것보다 엄청 느린데 열은 있잖아요. 열의 전달 속도는 음속보다 훨씬 느려. 그 뭐지? 그 영화 보면 총알보다 빨리 뛰어가는 녀석 있잖아요. 그게 나오잖아. 영화 보면 굉장히 빨리 뛰어가가지고 총을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땅 쏘면 막 이렇게 막 죽고 하는 거. 그 주인공 이름 뭐지? 퀵실버처럼 엄청 빨리 그 엑스맨 시리즈 그런 게 나오는
이제 걔 입장에서 보면 걔는 막 달려가는데 열은 이렇게 가만히 정지는 걸 느낀다고. 그러면 그게 단열 과정으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등온 과정이 있고 단열 과정이 있거든. 등온 과정이라는 것도 음이 그 열 전달 속도가 굉장히 빨라가지고 전체적으로 열 전달이 빨리 돼버리면 다 온도가 똑같이 돼버릴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아이소서말이라고 그래. 등온 과정이라고 그래. 등온 과정.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이게 단열 과정? 단열 과정이라는 것들은 이 속도가 느려가지고 이쪽하고 있잖아요. 열이 이제 온도가 완전히 다른 거지. 이 단열이 되다 보면 이쪽이 온도가 다를 거잖아. 네. 그 말은 열이 아직 전달이 안 됐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단열 과정으로 봐야 되는데 뉴턴은 등온 과정일 거다. 아이소서말 과정일 거다 해가지고 수식을 푸면 그러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약간 좀 달라지거든.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풀려보니까 음성이 틀리게 나온 거야. 네,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뉴턴도 다 맞는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엄청 욕도를 먹었어. 나중에 죽고 나서 그 죽기 전에는 요거 못 하다가 이제. 근데 뭐 한 사람이 전부 다 할 수는 없잖아. 단열 실험은 절대 불가능해요. 지금도 단열 실험하면 굉장히 어렵대. 단열을 만든다는 게 마이너스 273도까지 떨어뜨려가지고 단열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 그 실험 자체가. 지금도 어렵는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어렵다. 단열 실험을 못했지. 그런 게 있어요. 자, 봅시다. 네. 식11은 전미분 혹은 물질 미분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미분으로서 첫 항은 시간에 대한 변화를, 둘째 항은 유라는 속도로 가면서 관찰하는 공간상의 변화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두 번째 항이 첫 번째 항보다 작다. 만일 P0와 로우0가 시간과 공간에 대하여 거의 일정하다면 식8은 식12로 쓸 수 있고, 여기서 P'이 음압, 즉 음압의 전파 현상에 직접 관계가 있는 압력이다. 여기서 아까 얘기했잖아. 시간에 대해서만 바뀌는 게 아니라 공간에서 바뀐다 그랬지. 이게 이렇게 가기 때문에 공간에서도 여기하고 조금의 공간의 차이에서 밀도가 바뀌고 막 이런 게 있거든. 근데 여기서는 이게 다 무시한다고 하는 거야. 이거 그냥 거의 바뀌는 거에 얼마 안 돼. 이렇게 보고 하는 거야. 근데 이런 게 중요해. 이렇게 가정을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음파의 파동식이 나오는데, 네. 이거는 매질이 안 움직일 때는, 근데 매질이 확 움직인다고 그러면 완전히 다른 거지. 네. 아까 뒤에 텀 있잖아요. du, dx, dt 이 텀이 엄청 커지는 거잖아. 네. 매질 자체가 움직이니까. 그러면 이 웨이브 이퀘이션이 하나도 안 맞아.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것들은 너무너무 쉬운 거야. 이게 내가 하면 저게 들리는 거는 이 선풍기 틀고 나서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내가 이 공기가 안 움직인다고 하면 되게 쉬운 거라고. 근데 이제 공력학 배우는 사람들은 이제 선풍기 막 틀어놓고 이런 거 배우다가 이 뜨거운 바람을 확 불고 이런 거 다 배운다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워. 네, 우리는 그냥 너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진짜 쉬운 거 배우는 거다. 이거 모르면 죽어야 돼. 막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하면 된다. 식9에서 이미 시사한 바와 같이 이 압력은 정압에 비하여 아주 작다. 식12는 어떤 미소체적에 작용하는 음압의 공간적 변화가 그 미소체적 내의 단위 체적당 로제로의 질량을 갖는 유체 입자를 d/dt의 가속도로 움직이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식을 선형 오일러 방정식이라 부른다. 이에 반하여 식8을 오일러 방정식이라 한다. 자, 그러면 다시 넘어가서 식 11을 한번 봅시다. 네. 식 11 여기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압력이 있는데 이게 위치별로 압력이 차이가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공간 미분이니까 소위 말해서 x하고 x 플러스 dx 사이에 압력차가 생긴 거지. 그치? 네. dp니까 공간에 대해서 압력이 차이가 생기면 공간에서 압력이 생긴다는 공간에서 힘이 차이가 생긴다는 얘기지. 그럼 어떻게 가속을 하게 되겠지? 로우가 뭐예요? 밀도지. 그럼 이거는 이제 질량이 되는 거. 얘는 뭐예요? 시간을 미분하니까 이거는 가속도가 되는 건데 F는 m이야 이것도. 네. 이게 그냥 이게 어찌 보면 그냥 그 뉴턴의 세컨드 로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게 또 기계공학이라서 한다. 우리는 오일러가 중요해. 그래서 이런 오일러 공식이라고 얘기한다. F는 ma. 그렇죠? 가속도 m 이게 힘의 차이가니까 포스가 언밸런스가 생기잖아요. 하면 이게 이제 가속이 되겠지, 그렇지? 얘를 이렇게. 로제로가 왜 m이 된다고요? 여기서는 뭐 물론 뭐 면적 있고 막 이런 것도 다 돼야 되는데 똑같기 때문에 다 날려버리면 밀도가 질량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 거지.
다른 텀들이 상수니까. 아, 그래서 그냥 이 느낌이라는 거예요. 이 느낌이 중요해. 이걸 알고 있으면 이걸 외울 필요가 없어. 이 수식을 어떻게 외울 거야? 아, 그러면 FMA니까 P가 공간에 대해서 바뀌니까 dP, dx가 되고 이거는 밀도가 로제로가 A니까 가속도니까 속도를 미분하면 되겠네. 그 du, dt 이렇게 하면 이거 나오잖아.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선형 오일러 이퀘이션은 그냥 FMA다. 뉴턴 세컨드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나올 때까지 엄청난 가정이 있었다는 거지. 이게 이제 바람이 불고 하면 이제 바람이 분다.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립이 안 돼요. 자, 다음 페이지 18. 18과 12는 세 가지 물리량, 즉 압력, 유체의 밀도, 유체의 입자 속도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사이의 관계를 완벽히 알기 위해서는 두 개의 방정식이 더 필요하다. 이 중 밀도와 유체 입자 사이의 관계는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하여 지배될 것이다. 그림 2.1.2는 x와 x 플러스 델타 x 사이의 유체에 대한 이 법칙을 나타내고 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을 x와 x 플러스 델타 x 사이에 적용하여 보면 미소유체 내의 질량의 단위 시간당 증가는 미소유체 표면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가는 질량의 감소. 이거는 너무나도 간단한 거야. 그냥 뭐 돈이 들어오고 나온 거 하면 잔고가 남을 거잖아. 똑같은 거 이게. 들어온 거 남은 거 빼고 나면 그 잔고만 있을 거잖아. 통장이겠죠. 이거는 그냥 이거는 통장식이라고 보면 돼. 통장식. 와 같이 생각할 수 있고 이것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식 13b와 같이 쓸 수 있다. 13b인데 로유 S의 X, 로유 S의 X 플러스 델타 S 있잖아. 이게 입금, 출금, 그 다음 왼쪽에 있는 점 DDT, 로 S, DX는 잔고. 그러니까 질량이 들어온 거하고 나온 거하고 질량이 남아있는 거. 그건가 이거. 하세요. 와 같이 쓸 수 있다. 그림 2.1.2 앞에서와 같이 단면적 S의 변화가 무시할 만하다면 식 13은 식 14의 형태로 표현된다. 이것을 선형화하면 즉 식 10을 식 14에 넣고 고차항의 영향을 무시하면 식 14는 식 15와 같이 간결하게 표현된다. 식 12와 15는 각각 음압과 유체 입자 속도, 미소 밀도와 유체 입자 속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자, 그러면 이 수식도 한번 의미해 볼까? 이게 통장 양보식이라고 그랬잖아. 이게 밀도가 시간에서 바뀌는 거지, 그렇지? 밀도가 시간단은 바뀐다는 말이야. 들어온 거 나간 거. 이게 보면 듣겠지, 그렇지? 밀도가 바뀌는 거지, 시간에 대해서. 그렇지? 이거는 뭐라고 하냐 그러면 이게 속도가 이게 공간에서 변화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밀도를 그 어떤 그 공간상에서 밀도의 변화율이 나중에 현재 남아있는 시간에서 남아있는 그 밀도의 양이라고 보면 되거든. 그러니까 얘가 뭐냐 그러면 공간상이니까 이게 이제 입금 빼기 출금 이게 통장의 잔고라고 보면 된다. 남아있는 양. 이게 위치에 따라서 바뀐다는 말은 요만한 공간이 있으면 미드스 뭐가 들어왔어. 여기서 나갔겠지. 그게 이걸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밀도가 이렇게 바뀐 거니까 이게 실제로 안에 남아있는 양이 이게 된다. 이 시간에 대한 게 좀 있다는 것밖에 없는 거지. 시간에 대해서 변화를 보는 건데 그냥 개념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질량이 증가된 거고 이거는 공간상의 밀도가 변화된 거. 공간상에서 밀도가 변화되면 질량이 증가되겠죠. 그 남는 것만큼 잔고가 남아야 되는 거니까. 그 개념이라고. 네. 이해가요? 잘 안 가겠지. 열심히 뚫어져 보면 집에 가가지고 주식을 막 뚫어져 보면. 근데, 이런 게 있다. 정도 알고 있으면 돼. 이게 나중에 결론만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식 12와 15는 각각 음압과 유체 입자 속도, 미소 밀도와 유체 입자 속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다른 하나의 식, 즉 음압과 밀도 사이의 관계가 더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음압, 밀도, 속도, 이 모르는 언론이 3개가 있는데 그러면 언론이 3개 있으면 수식이 몇 개 있어야 다 풀릴 수 있어요? 3개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한 개는 아까 오일러 공식을 했어. 그렇죠? FNM 해가지고. 두 번째는 아까 통장식으로 가지고 했어. 한 식이 하나 더 있어야 되겠잖아. 그러면 이제 3개 관계가 된다고. 식이 3개, 언론이 3개인데 식이 2개가 있으면 비례식으로는 풀 수는 있지만 각각의 값을 알 수가 없어. 근데 언론이 3개 있고 식이 3개 있으면 각각의 값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나머지 세 번째 식이 필요한 거야. 그게 아까 이제 뉴턴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야. 그럼 이건 뭐냐 그러면 아까 이제 남아 있는 것들은 압력과 이제 밀도와의 관계에 대한 식이 남아 있는 게 바로 아까 음속의 제곱을이 필요한 거 있잖아요. 그게 스테이트 이퀘이션이라고 나오고. 자, 봅시다. 어떠한 미소 구간에 압력이 가해지면 이 압력에 의하여 밀도의 변화가 일어날 것임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그렇죠? 압력을 가해주면 이게 부피가 줄어들면서 밀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이 부피에 대한 것만 있고 밀도에 관한 것만 있고 그게 아니고 열이 발생돼요. 거기서도. 이게 골 때리는 거야. 그래서 아까 열의 이야기가 나온 거야. 이 열이 얼마나 기열하지? 이 눌러주면 있잖아. 열도 발생돼. 그 열에 의한 텀을 아까 뉴턴이 잘못 생각을 한 거야. 단일 가정인데 더운 가정으로 잘못 이해를 한 거지. 이해가요? 열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을 다루는 게 바로 여기서 나눈 것들이 이제 보면 그 엔트로피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얘기해보시죠. 이러한 압력의 변화와 밀도의 변화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밝혀야 한다. 압력의 변화는 밀도의 변화와 온도 등 열역학적 인자의 변화와 관련이 있을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식 16으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압력이라는 것들은 S라는 게 엔트로피예요. 그러니까 열도 들어간다는 그게 열. 열이 안 들어갔으면 되게 쉬웠겠지. 열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골치 아픈 거. 여기서 S는 엔트로피를 표현한다. 압력의 작은 변화, 즉 dP 혹은 P'은 식 16을 이용하면 식 17이 된다. 즉 네. 엔트로피에 대한 변화점이 있고 그 다음에 밀도의 변화점 두 개가 다 생기는 거야. 즉 압력의 작은 변화는 밀도의 변화와 엔트로피의 변화에 의한 변화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가청 주파수 범위에서의 관심 미소 구간의 압축성 유체의 열역학적 변화는 등 엔트로피 과정이라 하여도 무방하므로 식 17은 압력의 작은 변화의 밀도 변화에 대한 B로 표현할 수 있고 이것이 어떤 상수로 표현될 것이라 상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더 엔트로피 과정이라 아이젠트로픽 프로세스라고 이렇게 가정하여도 무방하다라는 말이 내가 풀어주면 음속이 열의 전달 속도가 더 느리고 이게 되면 단일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풀어서 해석을 해준 거야. 나도 이거 알려주려고 되게 많이 찾아보고 좀 알려주는 거야. 그게 제일 쉬운 설명이기 때문에. 갑자기 뭐 아이젠트로피 과정이다 그러면 아이젠트로픽이 뭔지 좀 찾아봐야 될 거잖아. 그게 그러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봐야 되겠지. 그러면 이제 그냥 카오스가 막 이렇게 되겠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네. 로분의 P가 그 음속의 제곱 아니면 로 제곱분의 B 해가지고 벌크 모듈러스라고 했는데 이게 벌크 모듈러스라는 것들은 몰라야 되지만 이게 뭐냐고 하면 내가 어떤 이게 면적을 가진 어떤 물체에 대해서 하는 건데 내가 눌러주잖아요. 그렇죠? 했을 때 내가 어떤 단위 체적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이 필요한지 압력이 필요한지 그걸 나타내는 벌크 모듈러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힘인 거지, 힘. 압력인 거지, 그렇지? 압력이 아닌 거지. 그래서 이제 똑같이 분자로 와 있는 거예요. P하고 유사한 건데 단위 내가 체적당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힘인 거예요. 압력인 거죠, 압력. 즉 식 18과 같이 쓸 수 있다. 여기서 B는 최적계수, 즉 단위 체적 변화에 필요한 압력을 표현하며 C는 음파의 전파 속도를 나타낸다. 식 18의 두 번째 관계는 일반적으로 실험적 방법으로 구해진다. 실험적 방법이라는 말 아까 뉴턴 실험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는 실험을 하면 정확하게 나오는데 실험 자체가 어렵다. 표 2.1.1에 기체 상태에 따른 음속이 정리되어 있다. 식 18은 압력과 밀도 변화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고 따라서 식 12와 식 15와 함께 음파의 1차원 공간상의 전파 현상을 완전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 식을 상태 방정식이라 부른다. 이제 보세요. 12, 15, 18 식이 세 개가 만들어진 거지, 그렇지? 첫 번째는 아까 선형 오일러 방정식, 그치? F는 M의 방정식이고 두 번째는 질량 보존 법칙 해가지고 그러니까 통장 장구식이라고 그랬고 한 번에 이제 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요 세 개를 가지고 요리저리 요리를 착착착착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오냐? 보세요. 그림 2.1.3은 이 세 식들을 개념적으로 다시 표현하고 있다. 이걸 여기서 로프랭과 유를 소거하면 식구가 나오는 거야. 이 식구가 뭐냐? 우리가 1장에서 배운 거하고 똑같지. 네. 뭐가 바뀌었어요? P가 그때는 뭐로 바뀌었어요? Y. Y밖에 없었잖아. 네. 똑같이 나온다고 그게. 대전제는 뭐냐? 1차원이고 1차원이고 매질이 움직이면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이 하지만 거의 똑같이 나온다는. 이게
이게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우리 일장에서 언제 이게 나왔냐고 하면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네. 우리가 그걸 배웠었나요? 이렇게 얘기해서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내가 하는 얘기. 굉장히 초기에 배웠어요. 우리가 이 식을. 11페이지 9번씩 봐봐봐. 11페이지 9번씩 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d 스퀘어 y dx 제곱은 c 제곱분의 1 d 스퀘어 y에 dt 스퀘어 있겠죠? 그렇죠? 이거하고 지금 짜라랑 넘어가가지고 보면 똑같이 p가 y 바뀐 것밖에 없지. 네. 아까 이 변이가 이제 압력으로 바뀐 것밖에 없다. 오, 똑같네 이거. 야, 이거 되게 신기하다. 그리고 이 9번식도 아까 이거 질량, 미소 질량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M을 가지고 실에서 막 흔들어 가지고 운동 법칙 가지고 막 푼 그 식으로 해도 똑같이 나온다 그랬지. 그 식이 어디냐 하면 어디냐고 하면 저번 시간에 배운 건데 16페이지에 14번씩 그쵸? 그래서 똑같잖아. 이제 거기는 이제 얘를 지배하는 방정식은 뭐였냐 그러면 C 스퀘어 제곱이 아까 장력하고 밀도와 관계 있잖아요. 그렇지? 네. 요걸 가지고 이 수식을 가지고 이건 다 풀 수 있었는데 반해서 이게 이제 압축성 유체가 되니까 아까 뭐 선형 오일러 방정식하고 질량 보존 법칙하고 상대방 이 세 가지가 필요해 가지고 그것이 향 해가지고 19식이 나온 거라고. 그것밖에 없어. 실을 때는 되게 쉬웠지. 장력하고 밀도하고 음속까지 관계만 가지고 다 풀 수 있었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야. 이게 압축성 유체가 되다 보니까 막 과정이 되게 많아. 그래서 선형화했다라는 말은 무엇이 중요한지 큰 놈만 살리고 작은 놈을 다 날려버리고 선형하는 거야. 이 잔챙이를 다 치고 큰 것만 가지고 오면 19번식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식이 나와. 근데 똑같더라. 되게 웃기죠. 실로 가지고 막 랩트 고잉 웨이브, 라이트 고잉 웨이브밖에 없으니까 gx-ct 플러스 h의 x 플러스 ct만 가지고 2002번하고 막 헤딩이 딱 나왔잖아, 그렇지?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실을 갖다가 조그만 이렇게 질량을 갖고 있는 미소 질량을 갖고 있는 걸 갖다가 장력의 언밸런스 때문에 막 얘가 힘을 받고 뭐 이렇게 해서 풀어도 이 식이 나왔고 이걸 공기 포켓에다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해도 이게 나오고 다 이게 나온다는 거야. 이게 어찌 보면 되게 대단한 거지. 수학으로서도 이게 물리적 현상이 다 설명이 됐다. 실로 이것밖에 없어. 결론 딱 내놓고 이 두 개밖에 나올 게 없거든. 그걸 가지고 풀어도 이 식이 나오고. 아니 그게 아니고 원인이니까 실을 갖다가 한번 보자고. 실이 요만한 질량이 있는 거니까 쪼개가지고 얘가 이 인장력 사이에 이게 힘이 달라지니까 얘가 가속이 되니까 어쩌서 해가지고 이게 나오고. 이 공기 넣어가지고 요 안에다 밀도가 바뀌고 뭐 이상적 상태 방식이 어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도 이게 나오고. 다 이게 나온다는 거야. 근간은 이렇게 미소하게 봐가지고 원인에서부터 이렇게 해석해 나가는 얘가 조그만 뭐 아까 FMA 오일러 공식 이런 식으로 해도 다 나오는 거고 이 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푸는지 이해하면 돼. 어쨌든 이거는 음압하고 밀도하고 입자 속도 3개 된 거고 이게 아까 FMA 공식이고 이거는 아까 그 질량 보존 법칙 그쵸? 통장식이라고 그랬지. 이거는 또 아까 뉴턴이 실수한 이거 얘 둘 사이 음속이 나오는 거야. 요 3개 가지고 그게 풀면 이게 또 나오는 거야. 이게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근데 여기 사실 중요한 건 사실 나중에 이게 난 중요한 거 있는데 이게 난 우리 인텐시티 프루브라고 있거든요. 난 이거는 좀 이해를 해야 돼. 오일러 방정식. 네. 그건 나중에 설명했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 이렇게 나오더라. 여기도 그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통해 두 가지 중요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결론은 1차원 음파 현상과 현의 파동 현상 사이의 상사성이다. 이 식 19는 제1장에서 살펴보았던 현의 파동 현상을 지배하는 방정식 식 1.3.14와 같은 형태일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파동을 대표하는 식 1.2.1을 만족하는 파동 방정식 식 1.2.8과도 같다. 지금 여기서 식 1.3 있으면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있잖아요. 식 1.3
3.14가 뭐지? 그러면 이게 담 적어놔 봐봐. 여기 다 해야 돼. 네. 에이, 나도 이렇게 다 했어. 여기 보면 나 다 했어. 이 공부할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봐야 되잖아. 앞에 뭐였는지. 아, 내가 지금 설명이 이게 그거라고 지금. 이러한 사실은 선형 음파 방정식을 만족하는 음파의 경우도 제1장의 현의 파동 형상에서 설명되었던 파수와 주파수 사이의 관계, 주기와 파장의 관계, 특성 임피던스, 가진점 임피던스, 임피던스 경계 조건 등의 모든 물리적 현상이 동일하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현에서 전파되는 파동과 식 19로 표현되는 1차원 음파와의 차이는 매질이 진동하는 방향과 파동의 전파 방향의 일치 여부이다. 그렇죠. 실은 매질은 위아래로 운동하는데 파동은 이렇게 갔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덕체스 같은 경우는 매질의 운동 방향하고 같은 거. 그 차이밖에 없어. 네. 왜냐면 유체 자체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얘는 압축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지. 만약에 공기가 압축성이 아니었다 그러면 이게 그게 간단치 않았겠지.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실은 이렇게 해야 이렇게 가는 거고. 즉 현의 파동의 경우 현이 진동하는 방향과 파동이 전파하는 방향이 서로 수직인 반면 1차원 음파의 경우는 유체 입자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전파 방향이 같다는 점이다. 전자의 경우를 횡파하라 하고 후자의 경우를 종파하라 한다. 결국 1차원 음파는 줄에서 전파하는 파동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하다는 매우 편리한 통합된 개념이 성립하며 따라서 제1장에서 관찰된 모든 개념을 그대로 1차원 음파 전달 현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차원 이상 차원의 음파의 경우도 각 차원별로 1차원에서 관찰할 수 있는 줄의 파동 전파 현상으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결론은 그림 2.1.3으로 요약할 수 있는 압축성 유체에서 파동이 전파될 때 일어나는 세 가지 기본 물리량 사이의 관계이다. 먼저 식 12의 선형 오일러 방정식은 공간상의 압력 구배 혹은 압력차가 매질의 운동을 유발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 식 15는 매질의 단위 시간당 압축률이 공간상의 속도 구배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마지막으로 식 18로 표현된 기체의 상태 방정식은 매질의 특성에 따라 전파되는 음속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즉 매질의 밀도 변화가 단위 음압 변화에 비하여 작으면 작을수록 음속은 빨라진다. 다음으로 식 12, 15, 19를 여기서 금방 이게 조금만 더 수식에 이걸 좀 이해를 해볼게. 이거 좀 위로 올라가가지고 그 시각 스테이티케이션을 보면 이거 있잖아. 좀 올려볼래? 네. 이거 보면 이거잖아 이거. 자 보세요. 음속이 빨라지려면 그렇죠? 밀도의 변화량이 적어야 되겠지. 분모가 적을수록 이게 커질 거잖아.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이게 압축성이 이렇게 예를 들면 압축률이 심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공기 같은 경우에는 주사위 반대가 꾹 눌러주면 이만큼 들어가잖아. 그리고 그 스킨 스쿠버 하시는 분들이 공기를 압축시키는 압축 공기통을 가잖아. 근데 그걸 산소통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그 진짜 무식한 거야. 그걸 가지고 무슨 용접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압축 공기를 넣어가는 것밖에 산소가 큰일 나겠지. 질소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압축 공기를 그 조그마한 통에다가 압축 공기를 넣어가지고 30분 이상 한 시간 정도 들어가 있나? 그 정도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때려 넣으면 엄청 들어간다는 거예요, 공기는. 그만큼 허당이 많은 거지, 공기 입자들 사이에. 꽉 누르는, 이렇게, 소위 말해서 밀도 변화가 크면 음속은 늘어지는 거야. 그거에 반해서, 이런 딱딱한 녀석 같은 경우는 밀도가 눌러지면 조금은 하겠지만 많이 안 생기잖아. 밀도 변화는 적잖아. 그러면 음속은 커진다고. 그래서 입자 사이 간격이 좁기 때문에, 저번에도 이야기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있는 거하고, 이게 이렇게 있는 거하고, 이거는 이렇게 되다 보면 내가 이런 식으로. 얘는 이렇게 가겠죠. 얘가 청 흔들면, 그 다음 얘가 청 흔들고, 얘가 청 흔들고 하면 얘가 흔드는 시간 딜레이가 발생된다고. 전달 이렇게 갈 거잖아. 근데 얘는 전달 가면 빨리 전달된다. 그럼 이게 또 빨리 간다고. 거의 붙어 있다 생각하면 이거 있다 생각. 그러면 막 탁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고체 전달, 이게 프레셔 변화, 밀도 변화는 적어. 고체로 갈수록 이게 적을 거잖아. 그치? 네. 이게 적을수록 빨라집니다. 이해가요? 네. 이게 거의 스퀘어로 제곱으로. 그래서 공기는 일주일에 340m 날아가지만 물은 1500m. 물도 압축성이거든.
근데 고체 같은 경우는 쇠도 종류에 따라 다른데 밀도가 높으면 이게 변화를 적을 거잖아. 그런 것 때문에 3천, 4천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그 음속이 그 굉장히 빨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이렇게 각섬에 딱딱 붙어 있다 생각해봐, 그렇지? 엄청 빠르겠지. 탁 증가하면 저쪽에 구슬을 탁 넣어주면 저 구슬이 바로 탁 빠질 거잖아. 저기 서울 부산에서 탁 치면 저기 쭉 빠질 거잖아. 그럼 이 공이 저까지 간 게 아니잖아, 지금. 얘는 전화전화 해가지고 아니면 그럼 속도 엄청 빠르지. 근데 공을 갖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가운데 물을 채워가지고 통 치면 이 가다 그 다음 가다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오면 느리겠지. 그 개념인가 이게.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 2.1.1을 한번 볼래요? 표 2.1.1. 쭉 내려가 봐봐. 이거 보면 이것도 좀 한번 쭉 볼 필요가 있어. 보세요. 온도가 0도야. 그러면 음속이 331.5. 초당 331m를 간다고. 재밌는 거는 20하고 25도야. 15도하고 20도로 보자고. 1초에 340m 가죠. 온도가 5도만 바뀌더라도 1초에 343m/s죠. 그러면 5도밖에 차이 안 나면 사실 큰 차이가 아니잖아. 근데 똑딱 할 때 5m가 차이 나는 거야. 저만큼 온도가 5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 음속은 똑딱 할 때 저만큼 차이 나는 거야. 전달 속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위상체도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야외 공연할 때 내가 뭐 고주파수까지 위상까지도 이렇게 잘 해가지고 뭐 스피커 정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 가운데 조명 팍 때리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오늘 갑자기 막 몇 도씩 확 올라갈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하고 부대하고 저쪽 온도가 다 달라. 온도 프로파일이 완전히 다르다니까. 그 조명 확 때리면 이제 온도가 국부적으로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위상 맞춰가지고 빔포밍 해가지고 소리를 일로 가라 이렇게 하는 게 다 깨져. 컴퓨터 시뮬레이션 하니 예쁘게 잘 나오겠지. 이렇게 일로 가고 소리가 일로 가고. 다 이게 위상 조절 가지고 하는 거거든. 아니 내가 스피커 요렇게 있는데 똑같이 내주면 이렇게 가겠죠, 그렇죠? 그렇지? 근데 얘를 좀 빨리 내줘, 얘를 늦게 내줘.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갈 거잖아, 이런 식으로. 소리가 휠 거라고 그러면 소리가 일로 간다고, 일로. 스피커는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데 이 각각의 유닛들을 갖다가 시간 조절만 해가지고 얘는 빨리 가고 늦게 가면 이렇게 할 거고 이쪽을 빨리 늦게 가면 소리가 일로 갈 거잖아, 이런 식으로. 그럴 거잖아. 이런 걸로 가지고 빔포밍을 다 한다고. 근데 이 전달 속도가 조명 확 비쳤어. 그러면 3m가 차이가 나는 거잖아. 온도 5도 바뀌는데.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조명 틀지 마. 그렇지. 똑같이 일정하게 해주면 내가 생각했던 거다 다 나오지.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나오는 결과하고 진짜 많이 틀릴 수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하냐? 이게 압축성, 공기라는 압축이 너무 잘 되고, 열 받으면 분전등이 막 활발해질 거잖아요. 그치요? 열 받으면. 이거보다 이게 온도가 더 공들이 막 잘 움직인다고. 그러면 음속이 더 빨라질까, 느려질까? 얘가 막 이렇게 미치듯이 한 거야. 탁 치면 막 미치듯이 달려가가지고 탁 전달해줘. 그럼 온도 증가해주면 음속이 엄청 빨라져. 그래서 음속이 빨라지는 거잖아. 온도가 올라갈 때 음속이 빨라지는 거야. 얘가 탄력을 받은 거야. 몸이 뜨거워졌어. 탁 기다리지만 탁탁탁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막 그러면 얘가 막 미치듯이 막 이렇게 막 어디 칠줄 모르겠는 상태에서 밀도가 떨어지겠죠, 그죠? 얘가 막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압력하고 온도하고 밀도 사이 이런 관계가 기체에 대한 상대 방정이 생기는 거야. 그런 걸 반해서 이렇게 만약에 이런 거다 보면 덜하겠지, 훨씬 덜하겠지. 근데 공기는 안 그래. 이게 공기 알갱이 있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확 누르면 이렇게 좁힐 수 있는 거지. 따흐당인 거야, 이 사이. 그 다음에 다 스프링 이런 게 있다고 보면 되지. 퉁치면, 그러니까 일주일에 340m밖에 안 나오는 거지. 온도만 조금 하면 얘가, 형 주세요. 그럼 팡팡 이렇게 또 조금 더 빨리 가. 온도가 60도가 되면 365m/s가 나와요. 그러면 뭐 이렇게 머플러나 이런 데서 배기가 빵 다다닥 나오면 이가 온다가 그잖아. 그럼 음속이 이렇게 빠르지.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해하고 싶은 건 뭐냐고 하면 이렇게 야외 공연할 때 이거 뭐 위상차를 내가지고 빔포밍 이런 것들이 온도가 틀어지면 발전광이다 라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뭐 에어컨 튼다고 있잖아요. 했는데 한쪽을 세게 틀었어. 이쪽이 낮을 거잖아. 에어컨 세게 틀면 한 4, 5도 이상 낮을걸? 한쪽은? 그쵸? 그러면 더 웃긴 거는 매질도 공기 바람을 넣는데 매질도 움직이는 거잖아. 그럼 소리가 갔다가 이렇게 가고 개판 그게 이제 다 시뮬레이션 하기 되게 어려운 거지. 이제 현실하고 이론은 좀 많이 다를 수 있다. 근데 내가 이 이야기가 왜 하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아주 아름답게 컴퓨터 시뮬레이션 된 예쁜 결과가 데이터를 보여준다고 해가지고 실제 그게 적용되냐? 그거는 그냥 아름다운 이상적인 거라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에어컨 틀면 어떻게 되고 빔포밍이 어떻게 휘고 매질이 좀 움직이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하면 이제 슈퍼컴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과학적인 도구를 가지고 막 보여주고 하는 게 이게는 사람을 속이는 거다. 근데 이거라도 보여줘야 이제 막 아름답게 막 프레젠테이션 해가지고 1억 주세요 하면서 따낼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도 인원을 가지고 어느 정도 맞춰놔야 그래도 좀 맞으니까. 근데 막 그렇다고 막 아무데나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뭐 이 틸팅 각도를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있지만 실제 이제 노리는 사람은 그때 에어컨을 어떻게 틀어야 되고 공조를 어떻게 돌려 이런까지 조명 위치까지 봐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좀 더 이런까지 다 고려가 돼야 된다는 거지. 이해가요? 네. 네, 하십시오. 다음으로 식 12, 15, 19를 3차원 경우로 연장하여 보자. 우선 오일러 방정식을 직교 좌표계로 표현하면 식 20과 같이 쓸 수 있을 것이다. 각각의 물리적 의미는 음압의 방향으로의 구배는 각각의 방향으로의 운동을 야기시킨다는 것이다. 여기서 U, V, 오메가는 W는 각각 방향의 유체 입자 속도를 나타낸다. 식 20을 보다 간편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벡터 표기법을 이용하면 식 21과 같이 쓸 수 있고 이것이 일반적인 선형 오일러 방정식이다. 여기서 식 22이다. 식 15는 동일한 논리적 전개에 의하여 3차원의 경우 식 23과 같이 쓸 수 있을 것이다. 식 23의 오른쪽 항은 공간상의 의미의 지점에서 가상적 공간 내에 유입되는 질량을 의미한다. 부록 2.1은 좀 더 일반적인 방법으로 유도된 3차원 음파 방정식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식 21과 23, 18을 이용하여 로 프라임 U를 소거하면 식 24를 얻을 수 있다. 우리가 1차원에서도 이게 3차원 할 때는 델 오퍼레이터 이렇게 썼었죠. 그치? 라플라시안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잖아. 그치? 똑같은 얘기라고. X, Y, Z 축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간으로 하면 차원이 하나가 있는 게 X, Y, Z 해가지고 늘어나고 그게 이제 구변 좌표 같은 게 알세타 파이로 늘어나고 원통 좌표 같은 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어쨌든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표 2.12를 열심히 쳐다보면 이게 참 우리가 느끼는 게 많아야 된다. 그리고 습도 이런 거 가서도 또 달라진다는 습도에 따라서. 습도가 높아지면 음속이 빨라질까 느려질까요? 응? 습도가 높아지면 음속이 빨라지죠. 네. 예? 습도가 높으면 밀도를 높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종의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음향이라는 건 내가 공기 입장에서 보면 이게 다 이해가 다 되거든. 내가 이렇게 멀리서 보는 입장이 아니고 내가 안에 쭉 들어가서 공기라는 내가 일체를 시키는 거야. 공기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밀도, 방금 딱 그 이야기거든. 밀도가 높아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잖아요. 습도가 높아지면. 그치? 이 물 입자라는 게 더해지는 거니까. 그럼 전달할 수 있는 게 좀 더 빠르게 전달돼야 되겠지. 공기하고 물이 있다고 하면 물이 더 밀도가 높을 거잖아. 그렇죠? 전달해 줄 수 있는 게 더, 아까 이게, 아까 물하고 공기는 1초에 340m지만 물은 아까 1500m가 나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얘한테 갑자기 하이웨이가 경로가 하나 더 생기는 거라고, 여기 사이에. 그리고 이만큼 하이웨이가 더 생기니까 쑥 더 빨리 가는 거지. 그래서 속도가 높아지면, 그래서 온도가 높아져도 속도가 빨라지고, 습도가 높아져도 빨라져. 이게 얼마나 골때는 일이 생기냐고 하면 온도가 달라지면 음속이 바뀌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내가 공연을 하는데 이렇게 바닥 있고
이 스피커를 이렇게 달았어. 이렇게 달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보면 이쪽하고 이쪽하고 온도 차이가 생기죠. 해가 지고 나면 생길 거잖아. 네. 이제 날 때면 이쪽이 높고, 그렇죠? 난 낮아진다고. 그럼 이쪽 음속이 더 빨라지겠지. 이쪽 음속이 늦어질 거잖아. 그럼 소리가 이렇게 들리겠죠. 이게 빨라지고 늦어지니까 휠 거잖아, 이렇게. 그럼 이렇게 소리가 나는 이렇게 샀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밤이 됐어. 밤이면 어디부터 먼저 꺼요? 우리 비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얘가 먼저 꺼지죠. 얘가 더 오랫동안 남아있다고. 그럼 얘가 더 온도가 더 높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렇게 가지만 거기 소리가 처박는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쥐는 밤에 이렇게 소리를 잘 듣고 낮에는 새가 더 잘 듣는다. 그냥 나온 게 아니야. 이게 다 음향을 공부하는 선열들이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쥐새끼가 듣는다. 이게 음파의 전달 속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뭐 비가 왔다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막 아씨 되게 존나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비는 그래도 다행인 게 전체적으로 다 오니까 좀 다행. 습도가 지금 주파수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기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내가 천천히 움직이는 거, 빨리 했을 때 이 영향을 얘가 나한테 도와주는 이 하이웨이가 도와주는 나한테 좀 다르기 때문에 약간 다른 거지. 근데 그 우선 한번 보자. 이제 한번 감쇄가 보자. 적게 일어나는 게 이제 빨라진다는 거잖아요. 아니 감쇄가 고주파라 가수로 많이 일어나잖아. 그렇죠? 네. 감쇄가 이게 왜 이러는 줄 알아요? 일단 한계를 봐야 되겠죠. 어쨌든 고주파라 가수로 감쇄가 많이 일어나. 우리 감쇄에 대해서 이야기는 제가 안 했는데 이게 이제 뭐냐고 하면 이게 빨리 움직이는 거잖아. 빨리 움직이면 내가 한 번씩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내가 이게 주변에 있는 뭔가가 방해 물질이 내가 천천히 움직이면 적게 받지만 빨리빨리 움직이면 마찰이 심할 거잖아. 그래서 이 감쇄 틈이 고주파라가 크게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고주파로 갈수록 멀리 갈수록 빨리 어텐션이 되는 거예요. 입자들하고 충돌이 많아지니까 내가 많이 움직이니까 쓸데없이 이렇게 많이 움직이면 당연히 이게 충돌이 많아질 거잖아. 이게 요 하나의 텀이 있는 거고 이게 습도가 높아서 엄청 빨라지는 거 이야기. 그럼 이야기 다 했는데. 여기 몰라 뭐가 있겠지 뭐. 2만 헤르츠에서는 563에 나온다는 건 2만 헤르츠에서 563? 갑자기 왜 단위가 없어가지고 지금 헷갈립니다. 이- 감쇄 어테뉴에이션 맞는데 갑자기 왜 네. 커지냐고 물어보는 거야? 네.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30%만 유독 달라요. 그러니까 정 비례로 안 가고. 이게 그 공기 입자들의 레티스 구조 있잖아요. 이 사이 간격하고 막 이런 것들이 서로 연관이 있을 거예요. 입자 사이에 간격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정확하게 내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내가 지금 현재는 답을 줄 수 없는데 공기 입자 사이의 간격하고 이거 사이에 공진 주파수 뭐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 또 알갱이와 알갱이의 강도. 네, 몇 가지 이런 것들이 서로 얽혀가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흔들리는 주파수와 관계도 있고. 이게 예를 들면 뭐냐고 하면 우리가 전자레인지 있잖아. 전자레인지가 2.2에서 5기가 요 사이를 이제 하잖아요. 기가대로 떨어진다고. 그게 왜 전자레인지가 익히는 원리가 뭐냐고 하면 물 입자의 공진 주파수랑 딱 맞추는 거거든. 물 입자가 제일 잘 뜨는 공진 주파수를 갖다가 그 주파수가 딱 그 기가헤르츠 대역이에요. 그럼 이게 막 이게 연락이 느린 거거든. 그럼 얘가 이제 막 흔들다 보면 이제 공중이 일으키니까 얘가 이제 열을 받아가지고 이제 마찰열에 의해서 이거 이제 발열 반응을 나타내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음식이 익는 거거든. 근데 웃기는 거는 이게 2기가배에서 보면 이게 파장이 일주일에 30만 킬로도 날아가잖아. 지금 계산해보면 F란다는 C인데 C가 지금 30만 킬로미터잖아. 전파니까. 그치? 뭐 이거 주파수가 아까 기가를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기가를 넣어가지고 란다를 계산해보면 얼마 나오는지 알아요? 이게 한 3, 4cm 정도 나와. 그러면 이게 3cm 나온다는 말은 이게 마디가 있고 고리고 막 그럴 거잖아. 그럼 전자레인지를 딱 보면 개미새끼를 딱 넣잖아요. 개미새끼는 안에서 살아남아. 전자레인지 안에서. 왜냐 그러면 막
이게 마디에 딱 있으면 하나도 안 뜨거운 거야. 열이 전도가 안 된다는 가정하에서. 그래서 피자를 딱 넣어놓고 딱 돌리면 있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열십자로 해가지고 많이 있고 적게 있고 되는데 그것 때문에 맹맹 돌리는 거거든. 골고루 이거라고 돌리는 거예요. 아니면 난만사가 이렇게 기구적으로 난만사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진짜 직사각형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딱 틀면 있잖아요. 이게 어쩌든지 안 익는 데가 생긴다고. 그래서 이렇게 이게 회전을 시키는 거거든. 골고루 이거라고.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이게 아마 공기 입자하고 이 주파수하고 공기 입자하고 물의 입자하고 여기 이런 것들의 관계에 의해서 뭔가 감쇄가 서로 잘 되는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감쇄가 열로 나타날 거니까. 내가 이야기해 준 게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이야기해 준 거야. 전자레인지 이야기해 준 거야. 정확히 잘 모르겠어. 자, 식 24는 일반적인 3차원 음파 방정식이다 하고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들어가야 돼요. 정리 한번 해볼까? 정리하면 1차원 압축성 유체 내에서 전파하는 음파는 세 가지 물리량, 즉 음압, 유체의 입자 속도, 그리고 밀도 변화에 의하여 그 특성이 결정되는데 이 세 가지 물리량은 선형 오일러 방정식, 질량 보존의 법칙, 상태 방정식에 의하여 그 관계가 결정된다. 또한 압축성 유체에서 전파하는 음파도 현에서 전파하는 1차원 파동과 동일한 형태의 지배 방정식에 의하여 지배되며 따라서 1차원 줄의 파동 현상에서 이해되었던 기본적인 물리 현상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음파의 전파는 매질 자체의 특성 임피던스와 경계 조건이 갖는 임피던스에 의하여 그 현상이 지배되며 또한 1장에서 살펴본 가진점 임피던스를 통한 시 공간상의 전파 특성 관찰도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끝으로 3차원 음파 전파 현상 역시 1차원 음파 전파 현상을 근본으로 일반화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지금 우리가 그 웨이브 이퀘이션 막 배우고 이런 거 했잖아. 이거는 매질 그 자체의 특성에 의해서만 이렇게 나오는 거지. 네.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우리가 쓰는 거 가정하는 게 두 가지가 빠져 있는 거 있지. 처음에 음원이 빠져 있지. 그렇지? 네. 근데 음원하고 이렇게 웨이브 이퀘이션이 결합된 형태로 보여주는 식이 그린스 펑션이 나중에 배울 거예요. 좀 더 배울 거예요. 2.3짜리 좀 배울 거예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 있잖아요. 경계면에 따라서 어떻게 바꾸지. 그래서 음원, 그 다음에 웨이브케이션, 매질에 대한 다루는 거, 그 다음에 경계면에 다루는 거, 이 세 가지가 다 돼야 이제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아직까지 경계면에서 한 번씩 배웠죠. 어떻게 되냐. 그 배웠는데 실제로는 그걸 다 다른 거 보면 나중에 딜리크리 컨디션이 어떻고, 노인반 조건이 어떻고, 로빈 조건이 어떻고, 이런 것들 많이 배워. 그 다음에 이제 음원에 대해서도 이제 무지향성 음원, 양지향성 음원, 사극장 음원 이런 것도 배운다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하는 게 나중에 그린스 펑션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있으면 2.3단계 배우는 게 그거예요. 지금 매질만 돼서 배우면 매질만. 이게 지금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은 2.2절인데 이거는 54번이니까 12시에 오늘 진도가 참 많이 안 나는 것 같다 그렇죠? 왜 이러지? 큰일 났습니다. 지난주 거 복습하는 거 1시간이라고. 아 진짜? 큰일 났습니다. 근데 나중에 소리에 크게 있는 것들은 우리 다 아는 거잖아. 이런 거, 네. 귀 이런 거, 우리 하여튼 기똥차게 아는 거잖아. 그러니까 넘어가면 돼. 쉬었다 갑시다.